안녕하세요, 조승현입니다.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유튜버와 뮤직 쪽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주선을 해준 시리즈입니다. 저와 매칭이 된 탑스타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탑스타는 아닌데. 프로듀싱계에서는 또 탑스타시고. 아니에요.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. 안 들려요. 왜 못 들은 척해요. 무슨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채널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티스트 또는 창작자로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아트를 공부하시면서 창작자로의 미래를 꿈꾸는 분들 아니면 그냥 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인디와 커머셜, 예술 혼을 불태워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선우정아님의 프로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인디 씬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커머셜 프로듀서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또 예능 프로까지 섭렵을 하고 계시는. 섭렵까지는 아니고. 네, 그냥 진출. 양쪽을 깊게 경험한 분으로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요청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를 수식하는 말 중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경계를 넘나드는 뮤지션이라는 수식어를 한번 붙여주신 적이 있어요. 한 매체에서. 근데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저의 그 어떤 행보가 퓨어와 이제 커머셜이 이렇게 양끝단에 있다면 전 굉장히 약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뮤지션이지 않을까 뭐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특히 이제 뭐 평소에 음악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궁금하게 도대체 인디라는 게 뭐냐. 스트리밍 사이트 들어가면 뭐 인디 락 그래가지고 마치 장르처럼 이렇게 뜨기도 하고 단어의 의미 자체는 또 독립적이라는 뜻인데 뭐에서 독립적인 건지 잘 모르겠고 통상적인 표현으로는 보다 더 자유로운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. 조금 더 개성이 있는 그런 것도 한국에서는 인디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약간 제작자의 입장, 생산자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에서도 조금 독립적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. 메이저 씬으로 가게 되면 어떤 큰 돈이 오가게 되고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도 좀 구애를 받게 되는데 인디 씬 같은 경우는 그런 존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돈의 흐름에서도 자유롭고 그래서 창작물도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인디 씬에서도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되게 양산형 음악처럼 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개성 있는 게 인디 음악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인디라는 것이 음악을 대체로 양상해 나눈 기업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이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어떤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일단 내가 음악을 만들고 관중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.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기업도 있고 어떤 대중의 시선? 네, 거기서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. 메이저 씬은 사실 대중들의 시선이 전부거든요. 돈보다도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대중의 시선인데, 근데 인디 씬 같은 경우는 그 시선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? 덜 쓸 수 있는?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기도 하고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축소될 때도 있지만 이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되게 큰 메리트여서 그런 자유로움이 되게 색다른 시도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인디로 처음에 이제 활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자기의 취향과 관중의 취향에서 자기네 취향에 더 충실하다는 선택을 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서 힘들고 막 그런 시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쵸. 뭐 공연을 하러 갔는데 관중이 한 명. 한 명도 있었어요. 라이브 클럽에 한 명. 근데 이제 그땐 전 완전 무명이었을 때고 21살인가 그랬어요. 그랬던 시절 많았죠. 한 명이면 이게 마치 그냥 가족 옆에 앉혀놓고 연주하듯이 이렇게 좀 눈빛도 맞추면서 이렇게 또 연주를 하실 수도 오히려 더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맞추면 약간 민망해서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하늘 보고 조명 보고. 그래도 그 기억에 남죠. 인디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죠. 어떻게 해서 그 전환을 하시게 됐나요? 운과 인맥이 이제 맞물려진 그런 거였는데요. 근데 살다 보면 사실 이게 운, 인맥이 대단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때라는 게 있잖아요. 이제 그게 저한테는 20대 중반에 좀 약간 새로운 게 좀 쏟아져 오는
그랬던 것 같아요. 약간 토정비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인디 씬에서 제 곡을 언젠가는 발매를 할 수 있겠지 앨범으로 이런 날을 꿈꾸면서 제 음악을 되게 열심히 퍼뜨리고 다녔어요. 동시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뭐 레슨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종종 이제 좀 재미난 뭐 편곡이라든지 뭐 단편 영화 음악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인디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. 한 클럽에서 했던 공연을 메이저 회사의 어떤 담당자분이 보시고 이 완전 재밌다.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. 그 회사는 YG였고요. 네. 제가 그 당시에 손담비 언니의 토요일 밤에를 이렇게 좀 보사노바 품으로 편곡해서 되게 좀 재미나게 했었어요. 막 스캣도 하면서. 근데 그게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. 그래서 의뢰를 하신 게 당시에 2NE1이 아동케어로 완전 한국을 휩쓸고 있었어요. 또 다른 버전을 발매를 하고 싶다. 음악적인 느낌이 좀 더 가미된 한 게 이제 아동케어 레게 믹스 버전 리메이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.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인디로 하다가 커머셜로 갔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적응을 잘 해서 커머셜 성공을 거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난 이건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인디의 길로 돌아가는 친구도 있고 커머셜로 돈을 벌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예술 그 돈으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메이저에 들어가셨을 때 이 분위기 전환을 어떻게 느끼셨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 인생에 어떻게 소화하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어릴 때부터 원하긴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대중적인 그런 작업으로 돈도 멋있게 버는 그런 걸 항상 동시에 하는 인간이 되어야지 라는 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괴리 같은 걸 먼저 느끼기보다는 아 이제 신난다. 내가 옛날부터 은밀하게 꿈꿔온 그 2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을 수 있는 것인가? 약간 저는 좀 약간 신이 났었고 그리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. 그냥 뭔가 크고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돈의 느낌이 나는 그런 건물과 스튜디오와 이제 그런 것들 1차적인 것만 조금 놀라웠고 제가 그 당시에 재즈 클럽에서 이제 재즈 싱어로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재즈 연주자들은 특히나 상황이 정말 너무 달라요.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재즈 외길만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일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. 거기서의 격차도 되게 컸는데 더 큰 격차를 바로 느끼니까 거길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기분이 묘하긴 했어요. 나는 그 클럽에서 노래를 그런 분들과 이제 하고 왔는데 나도 이제 좀 더 이쪽에 가깝고 근데 바로 이제 다음 작업하러 되게 냄새부터 다른 그런 공간에서 이게 좀 묘하더라고요.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또 코리안 프로듀서 슬래시 싱어송라이터 뭐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타 들고 있는 약간 그 로너 약간 혼자 일하는 사람이라는 매력. 그쵸. 자기가 곡도 쓰고 자기가 연주도 하고 자기가 노래도 부른다. 항상 뭔가 괴로워 보이고 뭔가 옷에 차 있고 너무 밝으면 약간 그것도 안 좋아하더라고요. 참 이거는 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노래를 완전 클래식도 너무 좋아하고 동시에 뭐 이렇게 H.O.T 노래 너무 좋아하고 항상 양극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취향이. 그 재즈 클럽과 YG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재즈 클럽에서는 세상 막 다산 막 재즈 보컬처럼 막 나이도 이제 20 몇 밖에 안 됐는데 막 40 정도 된 사람처럼 완전 막 사랑노래 처절하게 이렇게 부른 다음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I don't care 이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저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괴리를 느꼈던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제가 그걸 좀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.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음악씬은 컨트리 음악을 하는데 쟤는 리얼 컨트리다 아니다. 어떤 사람 인디락 하는데 쟤는 진짜 인디다 아니다.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. 원래 이제 인디를 하다가 이제 커머셜적으로 일한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때 약간 진짜 인디 포기했나?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왠지 그런 걱정들을 라이브 클럽 활동 때 모습을 아시던 분들은 걱정을 하신 거는 같아요. 제가 제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다닐 때 퍼포먼스도 되게 좀 과격한 걸 많이 했는데 막 수갑을 차고 사람 이별 노래 부른다든지 비비탄 총을 쏴가지고 당신을 파괴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곡을 실제로 당신 파괴하면서 노래를 하게 됐고 나 스스로에게 너 되게 위선자야 라고 얘기하는 노래를 거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노래를 한 적도 있고 별 희한한 짓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은 얘가 이걸 잃으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시긴 했죠. 근데 저는 반면에 오히려 이거를
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돈을 확실히 벌 수 있으니까. 제 음악을 좀 더 뭐 부드럽게 다듬어야겠다 이 생각은 전혀 없었고, 이걸 나도 그대로 하고 싶은데 그대로 이왕이면 잘 하고 싶은데 촌스럽지 않게.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걸 내가 이제 벌 수 있게 됐으니까 오히려 더 약간 신나는 거예요. 이 회사 만나서 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도 EBS의 공감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을 보면 가면을 쓰고 무릎 꿇고 어디 상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런 퍼포먼스를 그대로 했어요. 그 마음이 커머셜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내 음악을 바꿔야겠다, 순화시켜야겠다 이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젊은 창작자들이 팀워크가 되고 여러 사람이 결제를 하다 보면은 내 목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가난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커머셜로 안 가는 또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,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? 그 메이저 씬의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운 점이죠.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사공이 많아져서 소통이 당연히 항상 미스가 생겨요. 원래 내가 인디였을 때는 그냥 뭐 자켓 만들어주는 친구 한 명 만나서 야 이번 앨범에 약간 요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 이렇게 하면 다 전달이 되잖아요. 근데 메이저 씨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막 누구 있고 무슨 담당 있고 뭐 있고 그러면 레퍼런스가 진짜 명확해야 돼요. 내가 의사 표현하는 것도 더 직접적이고, 근데 만약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을 깨부수는 수고를 하느니 적은 사람과 적은 예산과 내가 좀 더 인디펜던스하게 하는 게 나한테 맞다 그걸 느끼면 이제 거기에 남는 거고, 다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인디라는 판단을 그냥 좀 일찍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거?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배워서 돌파하면 되는 거니까. 어떤 제작자도 나의 이 퍼포먼스를 허락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그랬었거든요. 근데 또 찾아보면 있어요. 인디펜던트 싱어송라이터에다가 커머셜 프로듀서, 거기다가 이제 복면가왕에 나온 사람,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복면가왕은 특히 좀 용감한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, 이건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? 관계자들은 날 많이 알고 저기 나갔다가 개망신 당하면 어떡해 약간 이 생각이 일단 되게 컸어요. 절대 나는 나갈 일 평생 없다고 진짜. 그로부터 1년 뒤 1년 뒤 섭외가 들어왔는데 이제 오케이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이유는 나 멋있게 하고 있어 보러 와 이러고 있다고 아무도 안 오잖아요.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넌 그냥 도태되는 뮤지션이지 이 생각이 스스로 딱 들면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고, 거기 가서 약간은 조금 우습고 이 인사이더들이 뭐야 선우정아 저런 거 하고 있어 라는 걸 하더라도 그 소수의 의견보다 훨씬 많은 나를 모르던 사람들이 쟤 재밌네 저런 사람이 있네 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제서야 한 거죠.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재밌게 봐주고 정말 어설픈 장기 아닌 장기인데도 재밌게 보고, 그래서 그게 또 노래까지 이어지더라고요. 좋은 프로그램을 진짜 좋은 시기에 잘 만난 것 같아요. 프로페셔널 창작자가 된다는 게 뭔가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. 옆에 내 창작을 돕는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프로페셔널이 된다라는 걸 저는 좀 지난 한 2, 3년 동안에 느낀 것 같아요. 옛날엔 출판사에 가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책이 잘 팔린 책보다 훨씬 나은 책인데 왜 인정 안 해주냐고 막 땡깡 부리고 막 20대 말? 뭔지 알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경험들이. 이제 30대 말이 되면은 이 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이 붙어 있고 내가 좀 자존심을 낮추고 내 취향을 좀 죽여서라도 정말 잘 팔리는 걸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, 좀 그런 생각이 전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. 저는 프로페셔널의 제일 큰 거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에 저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. 감성적으로 뭐 우리 회사 내가 먹여 살려야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한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나는 여기 소속이 되어 있고 나의 컨텐츠가 이 사람들의 일할 때의 상품인 거잖아요. 근데 그 상품이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세일링하고 싶어지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런 바이브가 아니야. 나는 지금 슬픈 걸 하고 싶어.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이제 판단을 할 때 내 바이브라기보단 회사의 장기 그리고 지금 우리의 환경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을 때 경험의 폭이 넓어질수록 진지함보다는 가벼움 쪽으로 가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네. 인디와 메이저와 또 이렇게 복면가왕 같은 또 예능 씬도 경험을 해보시고 많은 아티스트와 협업도 해보시고 그랬더니 이거 별거야? 약간 이렇게 이런 생각 하신다는 얘기가 전 인상적이었어요. 내 취향, 내 어떤 고집 이게 진짜 별거야? 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. 그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을 하고
그 기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많이 듣는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분석하고 이게 절대 나쁘지 않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. 예전에는 그게 뭔가 지으는 느낌이었어요. 뭔가 내가 어디 거대한 뭐 돈의 흐름에 자본주의에 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세상이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고 힘든 상황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나는 이 음악으로 뭘 할 수 있지? 뭔가 되게 배짱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. 뮤지션은 사람이 듣고 기분이 좋든 막 신나서 흥분하게 되건 아니면 내 슬픔을 더 큰 슬픔으로 덮어주던 그러니까 이런 감동으로 그 사람을 좀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게 뮤지션의 직업적인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를 좀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이제 겨우 깨달으면서 동시에 내 고집이나 이런 거를 소중하게 다룰 게 아니었구나.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취향과 고집을 너무 파다 보면 사람이 되게 무거워지거든요. 모든 거에 의미를 찾게 되고 이 노래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앨범에 들어가면 안 돼. 하지만 말면서 그런 거를 해도 좋을 때가 있겠지만 좀 덜어진 기분? 내가 나한테서 좀 벗어난 기분? 제가 저를 스스로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. 네.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딱 좀 한번 정리해주고 대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거는 크리에이터, 뭐 창작자, 예술 계통에 계신 창작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행위들이 다 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했던 치열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중음악가를 선택했지만 왜 이런 고민들을 했는지가 제가 가치를 아직은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. 돈 진짜 중요하고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마지노선은 이 창작자로서의 가치가 흐려지나? 요 마지노선을 넘으면은 이건 타락한 것 같다. 요걸 안 넘으면 여기까지는 나의 가치가 온전한 것 같다.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뭐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시간을 드릴게요. 마음껏. 일단 유튜브 소음정화 채널에서 종종 제가 취미생활로 저희 예전에 재즈클럽 활동을 제가 또 못 잊는 그리워하는 게 있어서 재즈클럽을 온라인으로 재현한 재즈박스라는 그런 콘텐츠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종종 게릴라 라방을 많이 합니다. 남기지 않는 것이 철칙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알람 그걸 눌러 놓으시면 라방 할 때 보실 수 있습니다. 진기한 순간들. 네. 창작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신 선우정아님 채널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네,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전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네.